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클래스를 저희와 함께 시켜보시죠. 시장이 참 한치 앞을 모르는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승, 오늘은 또 하락. 계속 이렇게 핑퐁핑퐁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관세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아직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방향을 잘 못 잡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식 안전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주식 안전지대로 대피시켜 드릴 예정이에요. 전문가님과 월요일에 저희 방송 함께 재밌게 했었었는데 그때 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기억이 나고요. 히토류 중에서는 노바텍이라는 종목 방송에서 이제 예시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안전지대로 가기 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들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언급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오늘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송진 전문가님과 주식 안전지대로 대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진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식사는 드시고 오셨어요? 예, 먹고 왔습니다. 뭐 드시고 오셨어요? 빵 먹었습니다, 빵. 전 샐러드 먹었는데. 아, 진짜요? 예. 좋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저희가 먹고 왔으니까 네. 방송 재밌게 하고 끝나고 네. 또 맛있는 야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또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전지대로 무조건 안전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송진 전문가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재밌는 방송 그리고 또 주식이 재밌어지는 좋은 종목들 저희가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시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볼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입니다. 하루 만에 또 힘이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4일 정도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1.2%, 1.8% 빠지면서 상당히 오늘 좀 저조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개장을 했던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개장을 했던 시점에 미국 선물 시장은 이미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방어가 잘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요약을 좀 할 건데요. 오늘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이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이 장을 마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엔비디아에 대한 그 대중 수출에 대한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후에 들어가지고 더 하락세가 가팔라졌는데 이 ASM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ASML 같은 경우에는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유럽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시간대였었던 거죠. 이때 발표가 나왔는데 수주액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었고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조차 관세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됐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전보다는 오후에 낙폭이 확대가 된 이유가 사실상 이 ASML의 실적이 이슈가 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결국에는 정책주였습니다. 정책주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이쪽으로만 순환이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딱 넘어가면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시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토마토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이 7,500원이었죠. 7,500원 매수해라.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제 넘었었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넘었었는데 자, 어제 넘었었다고 해서 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 때 매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갭상승을 하든 상한가를 가든 어찌됐든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7,500원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월요일 날. 히토류 중에서도 우리는 이 노바텍만 보면 된다. 노바텍이 자리를 다 만들어놨다. 이것도 결국에는 돌파를 할 때, 여기 돌파를 할 때 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오늘이죠.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22,700원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3% 정도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장 강세 섹터 점검을 해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토마토 시스템이라던가 노바텍 같이 제가 강세 섹터에서 괜찮은 종목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원격 의료 쪽이 정책으로 엮이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원격 진료 시 서비스가 이제 합법화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라고 해서 SG 헬스케어랑 케어랩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자, 신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종목이 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나왔어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세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고점을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갭상승을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 보내주는 자리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음봉 전환하면서 밑으로 빠졌다가 꼬리를 달면서 다시 올린다. 꼬리를 달면서 다시 올린다고 하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짚어두시고 내일 신플랫폼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CBI가 상한가를 갔고 유니크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나왔어가지고 이 종목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죠. 이 컵 모양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돌파가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이었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을 넘을 때만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삼봉이 나왔었습니다. 삼봉이 나왔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난다. 기본 공식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오늘 그 안전지대 이 알림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분들 필히 저한테 입장을 하셔가지고 꼭 제가 드리는 종목들 매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전생은 불나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상한가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뭐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여름에 이렇게 불들 이렇게 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방이라던가 벌레들이 많이 모여 있죠. 꼭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불나방처럼 이런 데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에 여기 고점 맞고 내려올 때 물려가지고 1년, 2년, 3년 간다란 말이에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데 자, 내가 불나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히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매수만 하는 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는 보고 있어요. 지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해봐야지 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손흥민 경기를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축구를 해봐야지 축구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눈매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 쇼핑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명품을 못 사듯이 이렇게 눈매수만 하면서 지금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 추려가지고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의적 장기 투자자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를 저점에서부터 열심히 시장 상황 같은 거 보지 않으면서 매수를 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의적인 장기 투자자입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를 보면서 10년, 20년 내가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자, 타의적 장기 투자자분들 똑같습니다. 이런 데 물려가지고 처음에는 단타로 들어갔어요. 10%만 먹고 나와야겠다라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물리면은 갑자기 확증 편향이 생겨요. 야,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거야.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찾아봐가지고 기사들 찾아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뭐 좋은 얘기들 막 호재성들만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해 가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안전지대로의 비상구 공략주를 오늘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중요 일정입니다. 자,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면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2시쯤에 이 파월이 등판해요. 파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자, 연준 의장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결정해주는 그런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의 의장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오늘 등판을 하는데, 저는 뭐 이거 제 내피셜인데, 트럼프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를 굳이 왜 미국 시장이 끝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밤에 파월이 등판을 하지 않습니까? 파월한테 저는 무언의 압박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자,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야지 파월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저는 오늘 노렸다라고 봐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나오는 파월이 과연 어떤 발언들을 해줄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난주에 연준 그 위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연설들을 했었어요.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험 요소가 생긴다고 하면은 연준은 들어가서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들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싸질러 놓은 똥을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좀 치워줄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월 2일 수요일 제가 이제 커피잔 히든주 한국콜마를 드렸었습니다. 정확히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그날 월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십자가 캔들이 위에서 고점에서 생기면은 이 아래를 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아직 안 깼어요. 정확히는 아직 안 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들고 갈 수 있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나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1차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자,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밑에죠. 십자가의 제일 밑에 지점, 이 지점이죠. 자, 이 지점이 이제 5일선이랑 부딪히는 지점인데요. 자,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싸준다라고 하면은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자, 5일선을 이제 이탈하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내일이 이제 매도 타점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4일 월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비상구 탈출 히든주라고 해가지고 하나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아직 종목에 대한 이름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니가 내가라고 힌트를 줬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까지 30% 상승 여력이 있다. 저점 이탈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하방을 한번 유도를 해서 개인들을 한번 털어냈었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러 가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주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20주선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날아갈 준비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매수 기회의 이유가요. 이 산봉우리를 돌파를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정도 하락이 일봉상 나왔었다고 하더라도 내일 다시 돌려 세우는 상승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또 같이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이제 냉장고 히든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냉장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공개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모멘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죠. 24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자 종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배전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 배전반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들어와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지금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업황을 확장을 하면서 이 공공기관이라던가 고객사 다변화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M밴드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100% 즉시 지급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게 왜 냉장고 종목이냐면요. 월요일 날 제가 한번 피터 린치의 명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명언을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최소한 내가 냉장고 고르는 만큼의 노력과 고민은 하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이만큼 종목 고르는 노력이라던가 이런 거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냉장고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갖고 왔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피터 린치가 했던 말 두 번째, 개인 투자자는 집중 투자가 유리하다. 자, 기관이라던가 이런 어떤 자산운용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돈을 운용을 하면서 기간 안에 수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 같은 거 하면서 분산 투자 위주로 한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던가 자산운용사의 제일 큰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장점은 뭔가요? 시간과 집중할 수 있는 투자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20개, 30개 종목 매수해가지고 시장 무너질 때 다 같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냉장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 냉장고 그냥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집중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유튜브에서 지금님이 냉장고 관련주인가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냉장고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 피터 린치의 명언에서 따오신 냉장고주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 개인 투자자가 최소한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에 고민하는 그 정도는 해야지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고 이러한 명언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을 지금 송진 전문가님이 대신해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히든 공략주 하나 준비가 돼 있어요. 이름하여 냉장고주입니다.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히든 공략주로 들었었는데 너무나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 기세를 몰아서 냉장고주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송진 전문가님이 대신 고민해 오셨으니까요. 오늘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QR코드 요즘 굉장히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켜서 TV 앞에 가져가 주시고요. QR코드를 한번 잠깐 촬영을 하고 계시면 링크 하나 나오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로 입장해 주세요. 입장해 주시면 여기서 송진 전문가님이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들께 오늘의 히든 종목명 직접 공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가격 전략도 다 드릴 예정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시고 주식 안전지대 송진 전문가님이 오늘 야심차게 준비하신 히든 종목까지 한 종목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또 M밴드로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종목까지 받아가시는 거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도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송진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발송해 주실 곳은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송진 전문가님의 종목 받아볼 수 있는 공간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답장 드릴 예정이에요. 답장에 링크 갈 예정이고요. 그 답장에 오늘 링크가 바로 M밴드 들어가서 종목 받아볼 수 있는 그 주소입니다. 클릭만 해주시면 되니까 QR코드 스캔 지금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님의 오늘 냉장고 히든 종목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머리 아픈 시장인데 이 고민을 송진 전문가님이 대신 해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냉장고주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잔 기법 이런 전문가님이 어떻게 차트를 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실전 주식의 기술 통해서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함께 하시죠.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입니다. 정말 실전에서 우리가 매수할 때 필요한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다른 시청자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유준상 님이 전문가님은 어떻게 차트를 공부하시나요? 라고도 또 올려주셨어요. 오늘 커피잔 기법도 그렇고 전문가님이 매매하시는 방법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커피잔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기법들보다도 언제 매수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커피잔. 제가 이게 저번 방송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커피잔이 뭐예요? 이 커피잔 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커피가 있고, 커피잔이 있고, 자,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여기 손잡이 끝부분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다. 그리고 혹시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매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이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돌파요, 돌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커피잔 패턴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컵 부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핸들 부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잡이 부근이 되는 건데, 자, 이 손잡이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하고 나서 자, 그러면 여기 너무 고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돌파하고 나서도 35%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만 돌파를 할 때만 매수를 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미리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돌파할 것 같은데 커피가 만들어졌는데, 커피잔이 만들어졌는데 돌파를 안 했는데 왜 매수를 합니까? 이게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커피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돌파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할 때만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한다. 이거 머릿속에 좀 집어두면서 이 패턴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들은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미리 매수가 들어가서 돌파를 못하고 꺾이는 자리에서 그대로 물려가지고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할 때만 매수를 한다.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잔은 위대하다.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는 돌파를 했느냐? 자, 47,100원이에요, 여기가. 47,100원인데 여기를 그러면 돌파를 했냐? 돌파를 안 했어요. 아직 돌파를 안 했는데 어때요, 차트상? 차트상 여기서부터 내려온 컵이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졌어요. 딱 보고 있으면은 이 자리만 볼까요? 이 자리만 보고 있으면은, 자, 이 자리만 보고 있으면은 금방 돌파가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 눌림목이다. 여기 다시 한번 5일선을 탔네. 막 이러면서 매수를 막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커피잔이랑 반대되는 모양을 갖고 왔는데 제가 직접 그렸어요. 코끼리인데. 네. 코끼리처럼 빠지지 않습니까? 코끼리 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를 돌파를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 날아가는 건데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코끼리 코처럼. 그래서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점을 모르시겠다라고 해도 뭐 들어오셔서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타점에 대한 공부만 확실하게 해두면은 최소 못해도 우리가 올라갈 때 10% 이상 한 번씩 수익을 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자 이런 데서 우리가 모아가서 안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전한 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전한 타점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잔이 될 상인가 아니면 코끼리 코가 될 상인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만 올라가는 거지 돌파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돌파를 안 했다고 해서 뭐 밤에 그릇에다가 물 담아두고 막 이렇게 빌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기관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자산운용사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돌파라는 거를요, 저는 이제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산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산을 넘어갈 때까지는 커피 잔이니까 커피를 좀 마시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가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얘기고요. 자, 이 세 번째 오늘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철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철수 이론.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건데, 자, 모든 것은 결국에 철수 마음먹기에 달렸다입니다. 자, 철수가 누구인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철수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해요. 등산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등산을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야호도 한번 외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산을. 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는 일단 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자, 철수는 힘들게 등산을 했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쉬고 싶겠죠. 자, 잠시 쉬면서 이제 체력을 비축하는 단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쉬면서 철수가 또 이제 등산을 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보니까 가는 길에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을 만나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철수가. 그래서 철수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는 철수가 이제 올라갈지 말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한다. 그럼 철수가 누구겠어요? 세력입니다, 세력. 자, 우리는 절대 철수의 마음을 모른다. 우리는 세력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력이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같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제 뭐 마누라라든가 아니면 바깥 분들 마음 같이 살면서도 마음 같은 거 다 헤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철수, 세력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철수가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가서 같이 수익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수는 결국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철수는 이 산 이상을 넘어가기로 했다. 1번 케이스. 철수는 이 산을 안 넘어가기로 했다.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거를 알 수 있냐? 자, 여기를 돌파할 때 철수는 산을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하면서 같이 우리도 같이 그러면 등산하자라고 해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서 우리 철수랑 같이 야호하면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잔이 될 상인가? 코끼리 코가 아니라 진짜 커피잔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철수, 세력이 마음을 먹고 산을 넘으면 우리는 그때서야 이게 이제 잔이 될 상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매집봉이니 뭐니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 철수가 올해 안 올라가고 내년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년 동안 우리 같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수의 마음을 헤아려 주자라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바텍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딱 넘어가면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지 않으면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넘어갔으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지대 냉장고주. 자,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냉장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M밴드 입장하시는 분들 자, 100% 지급을 해드리니까 자, 아래 보이는 QR코드 이제 나올 건데요. 거기로 입장을 하시던가 아니면 위에 제 이름 보시면 이름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전 주식의 기술에서 철수 이론 그리고 커피잔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름하야 냉장고주를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종목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 도와드립니다. QR코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한번 띄워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켜서 지금 TV 앞에 가져다 대시고 핸드폰 들고 잠깐 카메라 켜고 QR코드 앞에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몇 초 후에 모든 분들 핸드폰 화면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영문으로 된 주소창 나오시거든요. 그 주소창 클릭해 주시고 저희 함께하는 공간 M밴드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송진 전문가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M밴드에서 종목 올려드리고 있어요. 종목명 당연히 알려드리는 거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서 여기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 중에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종목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주식 안전지대로 데려가 주실 송진 전문가님의 오늘의 냉장고주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도 가능하고 아니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계속 문자 받고 있어요. 활짝 열려 있거든요. 송진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답장 드리겠습니다. 답장에 링크 갈 거고요. 링크 클릭해도 전문가님의 종목 받아볼 수 있는 공간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냉장고 주냐? 오늘의 히든 종목. 냉장고와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피터 린치 명언에서 따오신 오늘의 종목의 닉네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를 살 때 고민하는 정도 우리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잖아요. 브랜드도 볼 거고 스펙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냉장고를 고르실 텐데 그 정도의 고민은 하고 종목을 고르라는 피터 린치의 명언처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너무 힘드실까 봐 송진 전문가님이 대신 고민해서 고민 끝에 가지고 나오신 오늘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살짝 힌트 드리면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고요. 앞으로의 굉장히 대세 상승, 큰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또 태양광과 관련돼서 엄청난 매출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까지 흑자로 전환된 종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촬영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스캔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QR코드 보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식 클래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통해서 이제 전문가님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도 함께해 주시죠. 주식 클래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실전 매매 공략주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실전 매매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철수 이론주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이제 32,500원. 1월 달에 한번 찍었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매수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컵이 생기기는 했었어요. 컵이 생겼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혹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상황들을 맞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했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라던가 뭐 62평을 지지를 받으니까 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이런 하락세를 맞게 되는 건데요. 자, 정확히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철수가 나는 이제 올라갈래라고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신고가 넘어갈 때까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자, 이만큼 상승이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은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자리,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자, 29,500원입니다. 월요일 고점, 화요일 고점이 화요일 고점이 29,5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을 하면은 일단은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 목표가는 최고가였던 32,500원을 상회하는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리 기억해 주세요. 29,500원 돌파 시.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자, 미트박스인데요.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육류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좀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뭐 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그러면 여기가 최고가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철수가 쉬고 있었다. 철수가 쉬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자, 커피컵을 만들고 여기를 한번 갔다가 여기서 자,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수가 들어가기는 했었어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돌파가 나온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파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서 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제 보내줘야 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내일도 눌려서 시작을 하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눌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눈여겨보는 겁니다. 간신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자, 이 종목이 이제 16,080원 이 자리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매수가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산이 여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산이 25,000원밖에 없어요. 25,000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6,080원에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런 뭐 신규 상장주라던가 아니면은 관세와 관련돼 있는 그런 관세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미트박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미국 그 관세 전쟁에서 연관이 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성광밴드는 우리 그 배 만들 때 필팅 밸브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의 성광밴드는 매수가는 29,500원을 돌파할 때 한번 가져가 보면 좋겠다.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트박스였었어요. 말 그대로 그 고기 있잖아요. 축산물을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번 연도 1월 정도인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미국에도 수출 완화에서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16,080원 돌파 시 목표가는 18,000원 주셨으니까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저희 함께하는 공간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QR코드 많이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번 더 스캔 방법 알려드릴게요. QR코드가 여러분들 지금 TV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들어주시고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한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시면 그
링크 다들 나오실 거예요. 영어로 된 주소 이렇게 긴 거 하나 나오시는데 저도 직접 한번 해보니까 한 2초 정도 있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 주소창 클릭해 주시고 함께하는 공간 바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 그 공간에 계셔주세요. 송진 전문가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오늘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저희가 하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방송 시간 안에만 QR코드 스캔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냐, 어떤 분들은 또 유튜브에 그 냉장고 주잖아요. 그래서 네. LG전자가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네. 오늘 종목의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든주 조금 더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책주입니다. 정책주이고. 오, 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AI 정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 수급들이 움직이는 거를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I 정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전 정부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를 받았던 섹터인데요. 원전 섹터죠, 원전 섹터. 근데 사실상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탈원전 정책을 했었던 당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는, 그리고 원전 관련돼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자,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일 수가 있는데, 자, 원전 1기로 고성능 GPU, 이 GPU가 뭔가요? 지금 엔비디아가 GPU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AI입니다. AI.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 근데 이 고성능 칩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마무시하다. 근데 원전 한 기로 GPU 수십만 장을 가동 가능한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GPU 수십만 장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건데, 중소도시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전 한 기로 GPU 수십만 장을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자, 민주당이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죠? AI 정책해가지고 100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AI를 투자를 하겠다라는데 원전을 빼고 갈 수가 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수주를 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자, 체코가 원래는 3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계약 체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류가 됐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늦어도 5월 안에는 계약 체결이 전망이 된다. 그리고 체코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뭐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도 이 계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체코가 직접 밝혔기 때문에, 자, 우리는 5월, 4월 이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5월 안에는 계약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원전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종목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24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 자, 25년도에는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배전반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자, 어떤 기업이 어떤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서, 전력을 돌리기 위해서 한전으로부터, 자, 고전력을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땡겨서 가져오는데, 자, 고전력 같은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전력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 안전 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 장치가 배전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AI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크게 들죠. 아까 전에 GPU 몇십만 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 데이터 센터에 뭐 수많은 이 고전력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배전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배전반 수요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태양광과 관련돼 있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전으로만 두고 볼 게 아니고 태양광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태양광 하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석유라던가 이런 에너지들을 좀 중요시하게 되면서 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뭐 신재생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축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태양광은 다릅니다.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공화당이 주력으로 있는 텃밭, 텍사스라던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로는 태양광 산업에서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전력 수요 문제가 또 생기게 됐을 때, 자, 원전은 그런데 좀 이제 지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당장 석유라던가 이런 것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정책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주뿐만 아니고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의 정책주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태양광은 중국에서 상당히 어떠한 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 비중을. 자, 미중 관세 전쟁이 지금 터졌고, 이 관세 영역이 비관세 영역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태양광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런 수입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안 하게 되면은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많이 수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 및 고객처가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냉장고 히든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자,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핵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탄핵과 함께 이렇게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죠. 자, 원전이라는 정책을 강하게 밀었던 여당이었었는데 거기에 수장이 탄핵이 되니까 가격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왔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도 상당히 저렴한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냉장고 히든주의 철수, 세력이 과연 어떤 식의 지금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자, 보세요. 내려왔었는데, 자, 여기서 저점을 잡고, 자, 내려오는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왔어요. 완만하게 내려왔는데, 자, 가파르게 올려버렸습니다. 가파르게 올렸다라는 거는요, 세력이 지금 여기서부터 철수가 여기서부터 나 이제 이 산을 올라가야겠다라고 이제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를 넘어갈 때 매수가 들어갔었으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었고, 또 여기가 산이 있죠. 이 산을 넘어갈 때도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자,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어차피 우리는 넘어갔어요. 오늘 넘어버렸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넘으면서 거래량도 크게 들어왔죠. 자,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이틀 쉬는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다음번은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산 정상까지 대략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 철수가 마음을 돌린 신호는 우리가 월봉을 보면 되는데요. 이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밑꼬리가. 그래서 이 밑꼬리를 강하게 올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매수세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했던 의지였다. 철수의 의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수는 이 산을 이제 넘으러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안전지대 냉장고주, 냉장고 관련주가 아니고요. 이 피터 린치 명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로의 비상구 공략주 가실 분들은 자, 엠밴드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냉장고주 히든 종목입니다. 받아보고 싶으시면 지금 안내대로 QR코드 바로 스캔하고 입장해 주세요. QR코드 스캔 시간이 이제 한 10초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셨다면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한번 스캔해 주시고요. 링크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오늘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송진 전문가님께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스캔해서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있네요. 내일 밤 9시에도 좋은 종목 가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